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04만 4,963명,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50명 중에 1명이 확진된 셈인데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년 만에 100만 명이 된 건데 그중 50만 명이 최근 2달 새 발생한 겁니다. 네, 이런 속도라면 이달 안에 하루 13만 명에서 17만 명이 신규 확진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200만 명이 넘을 가능성도 있는 건데요. 지금이야말로 말 그대로 폭증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건 위중증 환자 수는 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270명으로 20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방심하지 말고 스스로 거리 두기 강화하면서 방역 수칙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양산에서 13개월 된 아이를 발로 밀어 치아 3개를 부러뜨린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학부모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과 하만 7원읍은 단일 생활권임에도 택시 시계외 할증제가 적용돼 주민들의 불만이 큰데요. 민원 25에서 알아봤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경남에서는 확진자가 3,0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재택치료자가 8,700명에 달하면서 관리가 한계치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올해 창원시에서 수소 연료 전지차를 사면 보조금 약 3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창원시는 올해 수소 시내버스와 수소 화물차도 보급할 예정입니다. 양산에서 13개월 된 아이를 발로 밀어 치아 3개를 부러뜨린 50대 어린이집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직후 이 교사는 학부모들에게 아이가 혼자 놀다 넘어졌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이 나서 확인한 CCTV에는 160차례에 걸친 경악스러운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김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13개월 된 아이를 발로 밀어냅니다. 중심을 잡지 못한 아이가 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아이는 바닥에 얼굴을 부딪혀 치아 3개가 부러졌습니다. 이 교사의 학대 정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기도 하고 바둥거리는 아이의 손을 발로 잡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저희 아이가 자기 전에 잠이 안 드니까 가해 교사가 뺨을 때립니다.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참담하고 마음이 찢어지죠. 저희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 확인을 했고요. 눈물 때문에 CCTV를 못 볼 정도로 확인했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 교사는 학부모들에게 아이가 혼자 놀다 넘어져 다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의 신고로 CCTV가 공개되자 해당 교사는 말을 바꾸며 때리기는 했지만 살살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가해 교사가 적어도 6명의 아이를 160차례 이상 학대했다고 주장합니다. 그중에는 생후 7개월 된 아이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아이는 7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아기가 혼자서 하루 종일 보행기에 방치되는 게 일상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아이가 보행기만 봐도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고 울음을 보이는 등의 그런.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의 학대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 아동과 부모님들께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해당 어린이집을 2월 말까지만 운영하고 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은 가해 교사의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에 1년치 CCTV 포렌식을 요청했습니다. 경남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해당 어린이집 원생 중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지난 주말 경남에서는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연일 하루 최다 확진자 기록이 바뀌고 있는데요. 지난 2월 5일 토요일에만 1,700여 명, 6일 일요일에만 1,6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주말 이틀을 합쳐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선 건데요. 이 상황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현재 경남의 의료체계는 괜찮은지, 중증 환자는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7일 0시 기준 경남의 병상 가동률은 43.3%입니다. 1,800개 병상이 있는데 아직 1,000여 개 정도가 남아있는 겁니다. 중증 치료 병상도 100개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재택 치료자가 늘면서 관리가 한계치에 육박한 상황인데요. 경남의 재택 치료자는 8,700명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현재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지난 5일 거제에서 기저질환이 있던 6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이 남성은 2일 확진돼 입원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경남의 사망자 수는 115명이며 누적 사망률은 0.32%입니다.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과 함안군 칠원읍은 단일 생활권으로 묶여있지만 택시 요금은 제각각입니다. 두 도시 간의 택시 시계외 할증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옆 동네라도 창원을 넘어올 때 더 비싼 택시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함안 주민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민원25 표현민 기자입니다. 함안군 칠원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입니다. 마주 보이는 곳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리 하나를 놓고 있는 이웃 동네지만 택시 요금은 천지 차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칠원읍. 현재 3천여 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과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탓에 가까운 마산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마산 내서읍을 오가고 있습니다. 광역 환승 할인제가 시행되는 버스와 달리 택시 이용자들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비싼 택시 요금에 택시 잡는 일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제 같은 경우는 택시를 타고 다니다가 차를 구입한 이유가 애들이 아기 때 너무 어린 데다가 감기 때문에 여기는 병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기 바로 한 10분 거리에 내서 넘어가면은 병원이 있는데 애들 둘 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치료받고 넘어오는데 비가 너무 오니까 버스도 없고 택시도 안 잡히고 콜에도 택시도 안 잡히고 그러니까요. 직접 아파트에서 택시를 타고 내서읍 한 대형 병원까지 이동해봤습니다. 미터기를 누르자 기본요금 4,500원이 찍힙니다. 창원 택시 기본요금인 3,300원과 1,00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함안군이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100m도 가지 않아 시계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지금부터 시외 요금 적용됩니다. 133m마다 올라가는 거리당 요금도 창원은 100원인데 반해 함안 택시는 150원, 시계의 할증 20%가 적용되면 190원으로 껑충 뜁니다. 약 4km 떨어진 목적지까지 오는데 8,980원이 나왔습니다. 창원 택시를 이용했다면 4,600원 정도로 2배 가까운 요금 차이가 납니다. 비싼 택시 요금에 택시기사와 주민 간 다툼도 빈번한 상황. 기사들은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교통법규 운행상 시외를 가면 시외 요금을 할증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손님들이 그걸 모르고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그거는 절대 우리가 바가지 요금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창원 택시를 부를 수 있도록 함안군에 요청했지만 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일반 택시와 개인 택시의 사업구역은 광역지자체 또는 시군 단위로 하고 있어 하위 단위인 함안군 칠원읍과 창원시 마산해운구 내서읍의 사업구역 통합은 현행 법령상 불가능합니다. 택시 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택시 배차를 강요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칠원 쪽에 택시가 많이 배차가 안 된다는 거는 그분들 판단해서 뭐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거지 저희가 그 지역에 뭐 상주할 택시가 몇 대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딱 정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비싼 요금과 택시 부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주민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산청은 독립운동의 불길이 거세게 타올랐던 지역입니다. 특히 유림 독립운동의 중심에는 산청 출신 면후 곽종석 선생이 있었는데요. 산청군이 최근 곽종석 선생의 생과를 복원하고 산청 독립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테마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조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듯한 한자 속에 독립을 열망하는 마음들이 꾹꾹 눌러 담겨 있습니다. 137명의 유림 대표가 파리 강화회의에 보냈던 장문의 한국 독립청원서, 파리장서입니다. 파리장서 작성을 주도한 사람은 산청 출신 면후 곽종석 선생. 그의 뜻을 기리고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
곽종석 선생의 생가가 복원됐습니다. 선생의 호를 따 면우제라고 이름 붙여진 한옥엔 파리장설을 비롯해 선생의 숭고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 이곳 곽종석 선생의 생가는 전시 공간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유학자로서의 삶, 또 다른 한쪽에선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을 엿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곽종석 선생의 생가 복원 사업이 시작된 건 지난 2019년부터 산청 유림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 테마공원 조성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총 사업비 34억 5천만 원이 투입된 테마공원은 앞서 세워진 파리장서 기념탑을 비롯해 독립운동 체험시설이 들어섰고 숙박형 한옥 체험관도 마련됐습니다. 이곳 남사마을에서 3.1운동 유림 독립운동을 한 역사적 의미가 있고요. 후세들에게 역사적 사실과 자긍심을 줄 수 있는 테마공원에서 불과 20m 떨어진 거리엔 곽종석 선생 사후 후학들이 선생을 기리고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 지었던 이동서당과 유림 독립기념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인 남사예담촌과도 인접한 위치. 산청구는 남사예담촌을 유림 독립운동의 시발지로 가꿔나갈 계획입니다. 남사예담촌은 연간 50만 명 정도 지금 관광객이 찾고 있거든요. 지금 갈수록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남사예담촌과 연계해서 관광 자원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는 산청 유림 독립운동 100주년 테마공원. 선비의 고장 산청이 독립운동을 통한 관광 자원화 사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SCS 조서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메마른 날씨입니다. 주말부터 찬바람이 쌩쌩 부는 쌀쌀한 겨울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건조특보도 확대되는 등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8일 아침까지 경남의 평균 기온이 영하 7도에서 영하 1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화재 예방에는 계속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지는 만큼 불조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는 9일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 3,310만 원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창원 시민이라면 반가운 소식인데요. 창원시가 2022년도 수소 연료전지차 민간 보급 사업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한 대당 보조금을 3,31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법인이면 됩니다. 구매자가 수소차 제조판매사에서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제조판매사에서 창원시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창원시는 수소차를 이용하면 휘발유차 대비 약 20%의 연료비를 아낄 수 있고 140만 원의 취득세 감면과 공영주차장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올해 수소 시내버스와 수소 화물차, 수소 청소차 등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김해 관광택시입니다. 김해시는 수로왕릉과 대성동 구분군, 봉하마을 등 가볼 만한 곳이 참 많은데요. 다른 지역에서 김해로 놀러 왔다면 이 김해 관광택시를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해시가 공모를 통해 지정된 5대 택시를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관광택시로 운행합니다. 김해가 아닌 다른 곳에 주소를 둔 관광객만 이용이 가능하고 사전에 김해 관광포털 누리집에서 5일 전에 예약을 한 후 배차를 받아 이용하면 됩니다. 김해에서 가보고 싶은 곳을 알아보고 운행 코스는 관광객이 정하면 되는데요. 운행 요금은 1시간당 2만 원이며 이 중 절반은 김해시가 부담합니다. NH농협은행 경남본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가 임산부 배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7일 농협은행 경남본부에서 임산부 우대적금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함께 임산부 전용 금융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고 임산부 배려 캠페인에 동참 홍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